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성탄절 소환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수처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가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란 표현도 발견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불허했던 결정을 나흘 만에 번복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유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등유 3만 리터의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된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답변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 받기를 계속 거절해왔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에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됐다고 본 겁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개헌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수처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전 소환을 통보했지만 여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기자들 앞에 선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다며 수사보다도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치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서 어떤 평가,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요청한 2차 출석 요구에는 일단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20일에 보낸 전자공문을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 변호사는 언제쯤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전국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이 황금폰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화 녹취 원본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식 전날 나눴던 통화 녹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공천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썼던 이른바 황금폰과 USB에서 대화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대화에는 명 씨가 공천을 부탁하고 윤 대통령이 들어주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 의원 공천을 불편하게 여긴다.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명 씨가 고맙다, 내일 취임식 때 뵙겠다는 식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 녹취에는 당사자들의 육성이 담겨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명 씨는 재판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이 군경 수뇌부와 소통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증거 보존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고지하면서 60여 명이 당사로 모인 겁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을 분산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추 전 원내대표가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모레 26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잡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 당시 군경 지휘관들과 소통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에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문 조치는 재판에서의 증거 보전처럼 강제성이 있진 않지만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경호처를 압박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어젯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등유 3만 리터를 싣고 가던 유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 불로 유조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이 화재 여파로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총력 진화에 나선 끝에 불에 탄 차량의 형태가 겨우 보입니다. 어젯밤 9시 51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유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등유 3만 리터를 실은 화재 차량은 이렇게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차량은 반대 방향으로 굴러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너무 강렬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류 진압용 폼약을 이용해서 현장 화재 진압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60대 운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연기가 계속 퍼지면서
화재 이후 1시간 반 동안 도로 양방향이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평택시는 인근 바다와 하천에 기름과 소방수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 방제선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불참할 방침이어서 오늘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합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론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555m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바꾸는 조명 이벤트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현수막 논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선관위가 입장을 오락가락 뒤바꾸면서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쓴 현수막이 금지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곧 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명시한 현수막은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여당은 더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일단 물러섰습니다.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그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어 노태학 위원장을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또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고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도 오락가락 행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선관위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현수막에 대해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계엄 수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군이 북한과의 충동 상황을 만들어서 이 계엄에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성민 기자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최근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수첩엔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을 논의한 정황으로 보이는 여러 표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수첩 내용 중엔 북방 한계선인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란 표현도 적혀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북한과의 충돌 상황을 만들어 국가 위기 상황으로 국면을 전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란 단어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원점 타격을 연결고리로 대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 했던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풍몰이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원점 타격, 그리고 무인기 침투 등 위장 작전을 하고 전쟁을 유발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북한을 도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또 앞서 보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에겐 수거 대상이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수거 대상은 어떤 뜻일까요? 안정모 기자의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에 대비한 60여 명 규모의 세 계보로 나뉜 정보사 수사 2단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HID나 블랙요원 등 특수요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 수첩에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노 전 사령관은 이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었는데 경찰은 체포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용 방법과 처리 방법까지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수천 명단의 일부는 방첩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15명의 명단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계엄 전 체포 명단이 사전에 기획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일부 사안에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계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저희 MBN의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과 국방부 요직에 이른바 용현파로 불리는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때부터 군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한 측근은 직장 내 갑질 신고를 받고도 살아남아 자리를 지켰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국방부 감사관실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장성급 인사를 담당하는 A 국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언성을 높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해당 국장에 대한 별도 징계 없이 공개 사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측근인 A 국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갑질 신고가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 예비역 준장인 A 국장은 지난해 1월 임용돼 현재까지 인사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기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A 국장은 입김에 맞는 인사안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계엄 핵심 인물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나란히 중장으로 승진해 해당 보직에 임명됐습니다. A 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갑질 신고가 있어 주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당시 피해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인력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요청을 듣고 국회 인근에 있던 형사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고 하는데 같은 시각 서울경찰청에선 광역수사단 수사관 수십 명이 비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시 체포를 언급하며 경찰에 형사명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뒤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수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방첩사가 추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인력이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사관을 소집한 겁니다. 경찰은 4일 0시에 경찰 내 경계 강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부는 즉각 출동할 수 있게 0시 25분부터 새벽 2시 4분까지 대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서울경찰청에서 방첩사에 넘긴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명단은 작성하되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시를 한 게 00시 22분부터 3. 하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과는 배치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민주당이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한은 오늘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총리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탄핵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선 국무위원을 5명까지 줄탄핵하면 국회에서 만들고 통과한 법이 자동 발효될 거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이 오늘이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로 부르며 한 대행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수차례 경고한 만큼 오늘 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으면 탄핵 절차를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남아있는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탄핵 표결도 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뭘 했냐고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여당을 내란 동조라고 지적하면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적극 개최하고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탄핵 표결 전까지 진행했던 비상행동 여론전을 재개하며 대통령 탄핵과 특검 필요성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도록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추가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할 테면 해보라는 내부적인 기류도 감지되는데요. 민주당의 끊임없는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거란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도형 기자입니다.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을 볼모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대통령 탄핵에 준해서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같은 지위로 보고 탄핵 소추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 등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섣불리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한 영남권 의원은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탄핵을 남발해 왔는지 잘 몰랐던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한다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란 민주당의 요구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한 건데요.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보한 쌍특검법 공포 시한은 오늘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시한 직전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 고난대행은 어제 6개 경제단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계속 지키는 게 대행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어젠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마 후보자는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될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계엄은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수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선 두 후보자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 후보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선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이승환 씨는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승환 씨가 서약을 거부하면서 공연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구미시는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이승환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시청 입구에 붉은 글씨에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보수단체들이 탄핵 집회에서 무료 공연을 한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겁니다. 구미시는 결국 이승환의 콘서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SNS를 통해 보수단체를 조롱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미시가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를 전격 취소하자 콘서트를 보려던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구미시 이미지가 되게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승환 씨도 SNS를 통해 서약서 원본을 공개하며 구미 씨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구미 씨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관 취소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새 앨범 합으로 세계 1위 음악 산업 시장인 미국 빌보드에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오는 28일 차트 예고 기사에서 스트레이키즈의 합이 켄드릭 라마,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한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 이래 이번 합까지 앨범 6번째 차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썼는데요. 이건 그룹 방탄소년단과 같은 기록입니다. 또 6개 앨범이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아티스트는 1956년 3월 차트 시작 이후 약 6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그룹 뉴진스와 이명웅 씨가 올해를 빛낸 가수 1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올해 7월과 9월에서 10월 그리고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5,281명에게 올 한 해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물었는데요. 30대 이하에선 뉴진스가 25.5%의 지지를 얻어 1위, 40대 이상에선 이명웅 씨가 33.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대 이상에서 이명웅 씨가 1위를 차지한 건 5년 연속인데요. 올해 최고의 가요는 30대 이하에서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그리고 40대 이상에선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응답률은 31.9%입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대한복싱협회로부터 명예 7단을 인증받아 화제입니다. 협회는 어제 마동석 씨에게 명예 7단 단증을 수여했는데요. 협회 측은 마동석 씨의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많은 복싱 기술을 이용해 액션을 만든 덕분에 흥행 이후 복싱 인구가 300% 늘고 복싱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마동석 씨는 14살 중학생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다며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했던 보람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실제로도 올해 체육관을 직접 열며 복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MBN이 단독 취재한 소식들로 이어갑니다. 올해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일부 협회의 사유화 논란과 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체육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이 학생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막고 욕설도 서슴지 않아 논란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학생 2명은 지난 5월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가려다 지도교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식당에서 슬리퍼 착용 금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건데요 이러니까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저는 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팔에 멍들고 이제. 며칠 후 학생이 교육당국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은 회의석상에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막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다고 그게 심지어 부모 욕까지 합니다. 애미 그러면서 태권도부의 대회 출전을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앞으로 시합 나도 내 맘대로 그다음에 내년에 태권도 하는 학교 운동부 학생은 1년에 50일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있지만 교장이 이를 막은 겁니다. 학부모들은 불만입니다. 일부 학생은 전학까지 갔습니다. 학생들은 전국대회 하나하나가 수능이고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박탈시켜버리면은
교장은 욕설은 기억나지 않고 격투기 종목의 체중 감량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대회 출전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5살짜리 친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오고 순찰차와 형사차량도 차례로 도착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다급하게 달려가고 들 것을 챙긴 대원들도 서둘러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A씨가 5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A씨와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저기 뭐 사람이 죽었나 했었나, 그냥 조급차가 한 4-5대 본 거고 경찰차도 꽤 왔었어요, 여러 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의식을 찾았지만 아들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본인도 범행 뒤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요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친밀한 관계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 숫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지원을 위한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다고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이 말했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가 취재에 응한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서방의 평가였지만 러시아가 아닌 북한이 스스로 제안했다는 게 미 당국의 판단이란 보도입니다. 이는 이달 초 미 인도태평양 군사령관인 세무얼 퍼파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파병 대가는 바로 약속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They were provided by North Korea in the hope of a concession, but there was no actual deal for a concession. A concession meaning, something coming back in return. 전투에 참여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의 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이미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이 밝힌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수인 1,100여 명과 수백 명보다 많은 사상자 숫자를 젤렌스키는 전황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SNS에 새롭게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무기 공장 200곳을 가동해 러시아로부터 현금과 석유, 기술을 받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가운데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러시아로부터 받는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1차관이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역기를 들어 올린다면 믿으시겠나요? 90의 나이에 도전을 펼쳐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러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40kg이 넘는 역기를 백발의 할머니가 거뜬히 들어 올립니다. 이 할머니의 나이는 무려 90살. 심지어 이 할머니는 2020년 교통사고를 당하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일어서기도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젊은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체력을 갖게 됐습니다. 도전과 희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90살 할머니를 저도 응원합니다.
집이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의문스러운데요. 볼리비아에는 절벽에 집들이 줄지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볼리비아 엘 알토 지역의 한 절벽 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원래 이곳은 절벽이 아니었지만 폭우와 기후 변화 때문에 지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 당국도 이곳에서 주민들이 지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빨리 집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지낸 원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주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스마트 안내견을 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 안내견. 실제 개가 아니라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가 개발한 스마트 안내견입니다. 실제 안내견을 훈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안내견을 곁에 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안내견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철도공사는 KTX 특실과 우등실 승차권에 30% 할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20% 정도만 할인했는데요. 특실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되는데 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운임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번 달 31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 5에서 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방문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셋 중 하나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 40곳 중 32.5%가 내년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수출과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불확실한 국제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이 MBN 취재진과 만나 경영자 마인드를 갖춘 후보가 우리나라의 체육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굴지의 아웃도어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대한체육회를 경영하며 수익 모델을 개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에도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수장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일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기업인이 해야 된다. 대한체육회는 돈을 벌어야 되고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강 회장은 기업과 서울시 체육회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스포츠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핵심 공약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른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회장이 아닌 체육에 방점을 찍은 사람이 차기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체육회가 필요한 회장으로 단일화되면 돼요. 근데 체육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단일화되면 또 권력형으로 간다는 거죠. 강 회장은 오늘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취재진을 상대로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3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더 춥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지만 낮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제주 산지에 1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1도, 창원은 2.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6도, 광주는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도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 제주 산지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세요. 고맙습니다.